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차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마감 상황 그리고 왜 하락을 했는지와 왜 하방이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내일 일정이죠. 내일 현지 시간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코멘트와 조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1분 차트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먼저 코스피 지수는 3162포인트, 마이너스 0.34%의 약보합 마감. 코스닥 지수는 971포인트, 0.1%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양시장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제 빨간 양봉을 마감을 해주면서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양봉 마감을 해준 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반등의 그림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21선을 일봉으로써 21선, 11선 저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구간 물량 소화를 해주고 위로 올라서 주는지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수급으로 보자면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개인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은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선물 동향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동조화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마감으로 가면서 선물 매수 폭도 많이 줄어들었고 마감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988억 원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점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체크를 드렸는데 연기금이 공매도를 제기한 이후로 우리 현물 시장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 결국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고 있음에도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의 매수에 달려 있다. 줄곧 매도로 일관을 해온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주느냐가 우리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느냐의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이 딱 보아도 이렇게 좀 우리 시장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차익 실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를 해두고, 최근은 워낙 좀 수급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중에도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의 장중 흐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의 코스피 시장의 장중 흐름과 코스닥 시장의 장중 흐름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나마 진폭이 줄어들었지만 상방을 향하는 상승 수렴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마감에 들어서면서 조금 아쉽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이 그래도 좀 누적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3,500억 원까지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뭔가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의 이 패턴과 오늘 지수 흐름의 패턴이 굉장히 동조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물에서 개인이 사건, 기관이 사건, 이러한 주식 현물 시장의 흐름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늘리냐 아니면 줄이냐에 따라서 우리 현물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좀 동조화되는 특징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선물 흐름이 현물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생 상품 영향을 많이 받는 최근에는 충분히 가능한 현상들이고 좀 고급지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웩더 독이라고 하죠. 선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현물 시장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을 웩더 독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유독 선물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좀 현물 시장 흐름이 흘러갔던 그런 특징이 있었기에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늘린다면 단기적으로 단타 접근을 해보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폭을 줄이고 있다던가 매도 전환을 한다면은 이제 포지션을 지키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저희가 대응 방향성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러한 꿀팁 전략 장중 대응 방안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 그렇다면 왜 오늘 시장이 왜 내렸는가, 왜 하락 압력을 받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락의 영향 중에 좀 컸던 점이 바로 비트코인의 하락입니다. 3만 달러대에도 많이 급락을 했었다고 하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같이 악화가 되면서 이제 주식도 같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선물 시장에서부터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완화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긴축 논의 가능성입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중요한 그런 이슈죠. 이벤트죠. 4월 연준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테이퍼링이 첫 언급되었다는 그런 것에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었지만 이제 장 중에 흘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그런 우려를 많이 소화를 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엔 또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제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시장과 함께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 급락 후 보합권으로 올라왔던 미증시 흐름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한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방이 제한되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장 초반 이렇게 좀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장 초반에 좀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10시 반 중국장 개장 시간이었죠. 이때 미국에서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LPR 대출 우대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긴축 기조에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섰다라는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하방이 제한되면서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제 중국에는 좀 양전한 시도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전 시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을 기점으로 이제 저점이 10시 20분 정도 되죠. 10시 반 이후로써 투심이 급격하게 좀 개선되면서 이제 저점을 다시 좀 확인을 하고 지수도 좀 반등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역환매 조건부 채권, 이제 역 RP라고 하죠. 이것도 100억 위안 어치 매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던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체크할 점은 내일 일정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아직 막 시장에 백신 관련주 외에는 크게 막 이슈가 됐던 그런 테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랑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이제 일단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입니다. 20일에는 국립묘지를 방문을 하고 이제 21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흑인 부통령이죠. 부통령 접견을 하고 이제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이제 추모의 벽 착공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 22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이제 일정을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틀랜타로 이동을 하여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일에 많이 나오겠죠. 어차피 우리 주말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주말이니까 이제 금요일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주말간의 이슈로 인해서 월요일에 갭상승이 시작될지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요 의제를 체크해보자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죠. 코로나 백신 스와프입니다. 백신을 조기 도입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CMO 백신의 위탁 생산 협력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CMO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공급만 해도 좀 긍정적이지만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만든다면은 더 긍정적이겠고요. CMO 위탁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온다면은 월요일에 아마 갭 상승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료의 갭상승 시에는 이제 시가를 유지해주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 반도체 투자입니다. 사실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강세였던 섹터, 반등이 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입니다. 기술주들에도 반도체는 기술주에도 좀 속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최근 심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등이 확인되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종목에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의 쿼드 참여,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참여를 해주는지,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 현안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를 하는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북주들은 오늘 대표적으로 아난티,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들이 시가에 조금 강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으로 가면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모습이었습니다. 대아티아이나 아난티 같이 대표적인 대북주들이 내일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올라와 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좀 상승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선반영이 이 정도라면은 재료 소멸 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와 기대감 사이에 좀 이슈와 재료 가리기, 좀 그런 것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원자재 가격이 요새 조금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끝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원자재 가격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왜 내렸냐? 중국 선물 시장을 필두로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중국 정부에 있죠. 저번 주부터 중국에서 좀 인플레이션에 주시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원자재 생산 그런 공장들을 많이 좀 방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철광석이나 철강 같은 중국 선물 시장에서 급락이 일단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중국에서 또 석탄 생산을 다시 증가한다는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여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급증하는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석탄 생산량도 감산에 들어간다고 했던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석탄 생산을 늘리겠다, 증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하락에는 좀 중심에 중국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중국 외에도 북미나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제 철강 가격 강세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좀 워낙 변동성이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글로벌 투자 세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거고 추세가 갑자기 꺾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곳에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 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추세가 죽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비철금속, 산업재, 반도체 재료로 할 수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큰 추세에서 대추세에서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구리 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봐도 좀 빨간색이 많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원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하락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하락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변동성은 중국의 철광석,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이지만 북미와 유럽의 철강 가격 강세는 지속 중이고 추세는 한 방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추세가 한 방에 죽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추세는 또 어떻게 갈까요? 하면은 실수요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방향성이 달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병목 현상이 있어서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단기적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 실제 경기 안정화 이후에 수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줄 것이고 저는 이 원자재 가격이 한 방에 끝나진 않고 그래도 한 번에 더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최소 한 번의 반등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